네, 안녕하세요. 세종국어문화원의 서현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뜻깊은 이런 학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너 확산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전략과 댓글에 나타난 독자 반응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제 서론에 이어서 수너 인식 확산의 필요성 말씀을 드리고 카드뉴스 사용 전략과 댓글 분석, 이어서 결론과 제언의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카드뉴스는 조금 전에 김수영 원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어문화연합회가 주최한 쉬운 우리말 쓰기라는 사업의 하나로 오마이뉴스와 세종국어문화원이 같이 협력해서 현재 보도하고 있는 카드뉴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국어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 국어 순화 정책과 운동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광복 이후부터 일본어를 몰아내는 국어 순화 운동부터 굉장히 활발했고요. 최근에 국어 순화 정책도 외래적인 요소를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이전의 국어 순화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변화라든가 여러 문화가 유입되면서 외국어나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는 실태를 보이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공공언어의 경우에는 특별히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과 목적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순화어 사용에 대한 인식,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다각적인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상적으로 정착된 외국어 사용을 과하게 지적하면서 문제시하기보다는 어려운 말 등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특정 계층을 정보에서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화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화어 사용에 대해서 사실 비판을 하는 관점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로 순화어 사용을 강조하는 태도를 언어 순수주의다. 지나치게 언어 사용자의 자유를 방해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그런 강요이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얼마 전에 제가 본 김진애 교수님 토론문에서 본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관점은 이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적 윤리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순화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순화어 정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런 관점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몽적인 태도로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순화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순화어 사용이 정착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들, 그런 맥락들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화어가 의사소통에 어떤 효과와 의미를 갖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순화어 인식 확산을 위한 도구로 카드뉴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카드뉴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긴 글의 기사가 아니라 이슈의 핵심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짧고 간결한 것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형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짧은 시간 내에 소비하기 좋은 형태라는 점에서도 효과적인 뉴스 방식으로 세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는 대표적인 소위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합형식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합형식 텍스트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읽는 독자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내가 조금 더 비판적인 생각이나 창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댓글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댓글은 독자 반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오마이뉴스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언론기관의 관계자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카드뉴스에 댓글이 달리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거나 관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댓글이 달린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카드뉴스는 다음 장을 넘기려면 자기가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뉴스를 읽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것 그에 앞서서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어 사용에 대한 카드뉴스 댓글을 분석해서 독자의 반응 양상을 분석해서 그 순어에 대한 인식 확산의 가능성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카드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순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라는 장에서 순화 정책의 흐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실 거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40년대 그 광복 이후에 국어 순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70년대는 이제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국어 순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에는 법령 용어, 행정 용어 등의 순화도 활발해지고 또 1988년도에 한글 맞춤법도 공포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는 소위 국립국어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연구소가 이제 국립국어원이 되면서 국어 순화 작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는 가장 큰 사건이라면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주도의 이런 활발한 국어 순화 정책, 또 민관이 함께하는 순화 정책이 많이 활발했고요.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순화어를 제안하거나 의견을 내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순화 정책을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속적으로 순화어를 만들고 보도하고 있죠. 국립공공언어를 진단한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굉장히 활발한 데 비해서 실제로 체감 효과를 본다면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특히 공공기관의 홍보자료 같은 그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 용어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외국어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있죠.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보도된 뉴스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홍보자료인데요. 하필이면 또 교육청 자료이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뉴노멀과 베러노멀까지 나왔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헬스인, 영어와 한글과 한자가 혼재한 내용도 보이고요. 세 번째는 블렌디드 수업의 내실화로 수업의 내실을 기억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원격 수업 더하기 등교 수업, 블렌디드, 혼합한다는 뜻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라고 교육청 자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서울시 홍보자료에서 저희가 그 보도자료 찾아보고 실태조사하면서 찾은 자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찾았습니다. 렌 토크 라이브 읽을 수는 있었는데요. 서울 ST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스트릿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것을 스트릿으로 바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 옆에도 영어로만 이루어진 행사 명칭 이런 것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인 것이죠. 근데 고무적인 것은 이런 계속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문제시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원장님께 소개해 주신 공문이어서 반가워서 이렇게 문제만 지적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런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언택트 등 코로나19 관련 외국어 대신 우리말 사용 요청하는 이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홍보자료에서 보였던 언택트, 블렌디드 러닝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꽤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이런 운동들이 결국은 공감대를 일으키고 실제로 변화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사례였습니다. 네, 순환과 인식 확산의 필요성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지금까지 계속 김미영 회장님 비롯해서 나비 연구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이기 때문에 순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로는 이제는 순화어 사용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권 차원의 관점이라든지 언어 복지적인 관점에서 국어 순화 정책과 운동이 좀 더 접근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그 순화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이 당위의 근거를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점에 저도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그 당위의 근거를 다루는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희 역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인식은 상호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다양한 문식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언어 복지적 차원, 인권 차원의 관점을 기반으로 카드뉴스의 내용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뉴스의 특성인데요. 카드뉴스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이 사용이 되고 이 텍스트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학술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복합양식 텍스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별히 의미 구성이 일방향적이지 않고 이해와 해석을 비롯하여 비판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텍스트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는 학술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언론재단 자료에서 보니까 미디어 이용 중심 축이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이거는 뭐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뉴스 이용 수단으로 모바일 기기의 역할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저부터도 그렇게 뉴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는 밀어서 보기 방식을 활용하여 몇 장의 이미지와 간결한 문구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모바일에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가볍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한 콘텐츠라고 더 썼네요. 제가 이 논문에도 각주에 몇 개를 썼는데 용어를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학술 용어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어가 사용이 돼서 몇 가지는 그 다듬은 표현을 찾아서 한번 제시도 해보았는데요. 결국 이래서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괴리가 되게 많아서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논문을 쓸 때는 학술 용어는 그냥 어려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뉴스는 10장 내외 분량이 적당하다. 실제 카드뉴스 관련한 그 논문에서 제시한 의견이었는데요.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듯이 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카드뉴스를 보도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총 24회에 걸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시작 시점은 올해 8월이었고요. 이제 곧 다음 주가 마감입니다. 다음 주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를 걸쳤고 이 논문을 작성할 당시가 9월 24일 기준이어서 16회 보도된 시점이어서 그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기초 원고 작성 단계에서는 저희 연구원들과 전문 작가를 섭외했습니다. 동화 작가라든지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해서 실제 이런 카드뉴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요. 자문단의 감수를 거쳐서 주제적인 면이나 구성이나 표현 등을 수차례 수정 보완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디자인 작업도 그냥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전문 삽화가를 섭외를 해서 그 카드뉴스 그림과 구성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저희가 의도하는 바를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하는 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카드뉴스를 보도했던 이 사업에서 사용했던 그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카드뉴스 대상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외래어 외국어를 구분하는 관점이라든가 이 어떤 것들이 더 시급한 순화어, 어떤 것들이 더 적절한 대체어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맥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다듬은 말 목록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목록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24회에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원이 주도해서 발표하는 순어 목록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영어들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데 계속 사용되는 말이라든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 또 시의성이 있는 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자주 보이는 말 이렇게 해서 시의성이라든가 공감성, 용이성 등을 이제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한 용어의 목록은 79쪽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오스크, 뭐 페이저건,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목록에 있고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상 용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초기에 처음에 포함했던 것이 레트로, 뉴트로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트로, 뉴트로는 이제 복고풍, 뭐 신복고 이런 말로 지금 대체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범 카드 뉴스로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순어를 사용하자고 대체어를 사용하자고 만드는 카드 뉴스인데 어떤 인식을 주냐면 뉴트로, 레트로 굉장히 괜찮은 말인데 뉴트로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뉴트로와 레트로를 오히려 홍보하는 카드 뉴스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냥 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최신 유행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선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대상 용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전문가뿐 아니라 미디어 전문가, 또 실무자들, 또 가능하다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정보 전달과 설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 뉴스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결국은 핵심적인 것이지만 저희가 순어어 인식 확산에 대한 설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단순히 어려운 말을 설명해주는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라 순어어 사용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에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계속 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인권적인 측면이나 언어복지적 관점을 녹여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6회분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이 6회 주제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어택, 제로 웨이스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운동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제기에서는 버려진 제품이 재활용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신나겠죠?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리사이클링 옷, 업사이클링 벤치 이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한번 던져보고요. 그다음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너무 알기 힘든 말이다. 사실은 재활용이라는 말로 참뜻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간결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카드 뉴스를 그릴 때 주인공의 연령대, 성별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할머니 같은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조사에서 말씀하셨지만 70대 이후가 이런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어쩌면 또 이것이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주인공의 연령대, 성별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트에 오신 그 할머니가 저희 매장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옆에는 저희 매장은 쓰레기 없애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순화한 표현 안내문을 보고 이게 되게 쉬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는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고 플라스틱 어택 짐작이 되시나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과대포장 거부 운동. 이런 운동에는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불필요한 용어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마무리로 이런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고 쉬운 말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운동도 쉬운 말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도 이제 담아보는 사례였습니다. 뒤에 언택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시도 있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마이뉴스나 저희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카드 뉴스는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언론의 기사 양식이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하기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라는 이제 변화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중심의 기사보다는 구어체적인 기사가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회였는데요. 키오스크라는 용어를 카드뉴스로 담은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기차역을 구매하는 곳에서 키오스크에서 구매하세요라는 용어를 들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햄버거 집에서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고, 세 번째는 극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할 때도 키오스크에서 구매하세요라는 이제 표현을 듣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제시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카드뉴스의 사용 전략이 네 번째는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의 구성입니다. 카드뉴스 자체의 특성이겠죠. 간결해야 한다는 거.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이런 그 논문이나 보고서에 익숙하다 보니까 카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저희가 다시 받아서 또 말을 쳐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요. 카드뉴스에서 최종 단계에서 늘 했던 것은 이제 글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를 읽는 독자는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길게 읽지 않습니다. 시각적 이미지와 핵심적인 문구를 제시해서 효과적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네, 다섯 번째, 적절한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 카드뉴스 자체가 사실은 그냥 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비상 상황에서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하나는 이머전시라는 외국어가 쓰여져 있고요. 하나는 비상용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례는 그린푸드존을 설명할 때 그린푸드존은 어떤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등장인물이 그린푸드존은 녹색 채소랑 관련된 말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를 그림으로 제시할 때 조금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댓글 분석을 한 부분인데요. 온라인 신문의 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수용하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뉴스 소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은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 사상 등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문의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드뉴스 독자들이 적은 댓글은 독자들의 반응 양상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수단이고, 이 뉴스의 내용이 어떻게 인식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보았습니다. 저희 같이 협력했던 오마이뉴스 실무자께서는 카드뉴스에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에 굉장히 고무되셨습니다. 카드뉴스에 댓글이 달린 걸 처음 봤다라고 하셔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려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의외로 이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확신도 생겼던 경우입니다. 저희가 2020년 9월 20일 기준으로 총 15회 보도된 카드뉴스에 달린 댓글 60개, 대댓글 20개를 수집을 했습니다. 총 80개를 수집을 했고요. 또 댓글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뉴스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세봤더니 모두 185개였습니다. 평균 좀 차이는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좋아요, 공감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댓글 수는 이 자료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던 그런 카드뉴스에 대한 반응이 좀 더 활발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추가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80개의 댓글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긍정적인 양상과 부정적인 양상으로 구분을 했고요.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지, 부분적으로 공감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지 좀 다르게 코딩을 해보았고요.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내용을 비판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적인 비판인지, 뉴스 생산자를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싫어서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 부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뭐 크크크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댓글이 전체 60%로 훨씬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중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사용 장려의 필요성 인식을 나타내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요. 내용을 보시면 네, 좋은 기사네요. 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네, 순화어 사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순화어가 대상어보다 더 쉽게 느껴지지 않고 다른 말로 순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저는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좀 질타를 받았던 것이 워킹스루에서 저희가 국립국어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보 이동형이었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도보 이동형은 쉽냐? 이런 댓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은 지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쓸 거면 넌택트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마치 외국에서 비대면을 미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자어로 붙인 사례와 마찬가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근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도 주셨고요. 키오스크에 대한 유래도 설명하신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대체어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제안한 경우가 있었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아무래도 외국어 사용을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언어 생활의 변화로 봐야 한다.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것이 언어는 생물이다. 글로벌 시대다. 이제 이거는 외래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 저희가 제시하는 대체어가 외래어를 또 다른 외래어로 쓰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게 한자어는 외국어 아니냐, 외래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되게 많아서 이건 그러니까 한자어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가 오마이뉴스라는 이름부터 바꿔라 이런 좀 비판받았고요. 문화원은 한자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좀 있었는데요. 네, 좀 댓글을 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다. 네, 분명한 근거 없는 부정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카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전략들,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설득하는 그런 것들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수용 양상을 보여주어서 저희가 순화어 인식 확산을 위해서 좀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부정적인 의견도 굉장히 순화어 인식 확산에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시사점을 주는 좋은 의견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화 대상어가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 다양한 사용 맥락을 고려하고 단순 번역식의 순화어가 아니라 포괄적인 쓰임과 목적을 고려한 순화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